구정이 이제 끝났죠. 지금 월요일이고요. 이제 정말 2달 남았습니다. 2달. 네, 2달 남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 국어 기출문제,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옳은 거. 자, 1번 행정상 강제 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사상 강제 집행이 인정된다. 자, 1번 틀렸죠? 네. 자,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그 의무 내용을 실행할 수 있다면요. 따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자, 공작물의 철거라든가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1종 맞죠.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자,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 당연 무효이다. 자, 이거 판례 입장 맞죠?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어떻습니까? 상속인 등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당연 무효.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 사건 자체의 목적을 잃고 절차가 바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옳죠? 자,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죠? 반하지 않습니다. 이중처벌 원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행강제금이란 거는 뭐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요. 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겠다는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거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서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의 간접적인 강제 집행의 수단의 하나죠. 형벌이란 건 뭐죠? 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형벌이죠. 그 제재로서의. 따라서 뭡니까? 이행강제금은 그런 제재로서의 형벌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간접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1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행강제금은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요, 행정 대집행은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행되어 왔고요. 맞지만 여기서 현재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판시했죠. 네, 헌재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번 틀린 지문, 2번 정답. 자,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임용 당시 법령상 그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1번 지문 틀렸죠?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이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도요.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예요. 당연 무효.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자, 선행 처분이 무효인 경우 후행 처분도 당연 무효가 되죠. 자, 2번 지금 맞습니다. 여기서 선행 처분은 뭐죠? 철거 명령이 선행 처분이죠. 그때 후행 처분. 여기서 대집행 개고 처분도 후행 처분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별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요. 선행 처분이 무효인 경우 후행 처분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2번 지문 맞는 지문. 3번 행정행위 내용상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서술됐죠? 반대로. 즉 뭡니까? 행정행위 내용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 자 형식이나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인정이 되죠? 반대로 서술돼 있고요. 4번 부당금 부과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부과 처분에 불가증령이 발생하였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 처분을 하였다. 자 위헌 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서 부당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가? 있다. 자 어디 틀렸죠? 자 4번 틀린 질문이죠. 자 위헌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자 위헌 결정 기속력이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자 위헌 결정 이후에는요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서 부당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죠. 위헌 결정 이후 후속 절차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서 자 부당금 강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위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행정심판법상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옳은 거. 자 1번 볼게요. 취소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자, 행정청이 처분 시에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제결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불고지에 대하여서는요. 자, 190일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자, 180, 90일이 아니에요. 불고지에 대하여는 180일. 자,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그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자,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심리 가능하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주의해야죠. 3번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요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네, 자 맞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4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에 청구인은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죠. 4번 틀린 질문. 3번 정답입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법령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행정 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민사소송 방법으로 의무이행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민사소송 뭐죠? 가령 이제 시설물 철거 청구 같은 경우 자 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네, 가능하죠. 자, 이런 경우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 생략 가능합니다. 3번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매도 처분이긴 해요. 네. 그러나 공매 통지나 공매 결정 등은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공매는 처분이지만 공매 통지나 공매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 기억하셔야겠죠? 자,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일부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까? 아니죠. 아까 나왔죠? 이런 거 계속 나와. 이행강제금은 뭐라 그랬죠? 성격이 일신 전속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승계 문제가 발생되진 않죠. 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행강제금 절차는 자, 당연 종료되죠? 네, 4번 틀린 질문. 행정계획 문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도시계획구역, 네,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도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네. 처분성 인정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자의 도시계획 위반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위반권자의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로 해야죠. 1번 맞고요. 2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이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맞습니다. 자,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거부 통지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네. 2번도 맞는 질문. 3번 볼게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중 맞는 질문이에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부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이 불어되는 결과가 된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우셔야 돼요. 결론. 자, 암기하셔야 되죠. 자, 4번이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자,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 행위, 그러한 거부 행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으로서 위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국가배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골랐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청구기간 5일 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할 수 있다. 그쵸? 1번 기억 지금 맞죠? 자,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그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판례 입장이에요.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때 그 청구기간 5인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자,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하니 법이 예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했다면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자, 결론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억 질문이요. 그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이때는요. 부당한 재판을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결론이에요. 기억 뒷부분. 자, 니은이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위헌 선언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 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하였으나 법원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헌이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자,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죠? 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자,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네, 딱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이에요. 조금 이상하지만 결론 자, 잘 외우던 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디귿 법령의 위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자,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한국토지공사라는 건요. 자, 이러한 뭡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예요.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무원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자, 판례 입장이요. 이거 틀렸고요. 리을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땡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기판력에 의하여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질문. 정답 1번이네요. 자, 7번 좀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결은 뭐죠? 자,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강제 제도죠. 자, 이때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죄는 뭡니까? 정답은 여기서 2번이 됩니다. 자,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심판법상 자,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죠. 그게 재결의 기속력인데 위원회는 자, 피청구인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요. 그 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당사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정하는 재결.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요.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영조물이요.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랬죠. 자, 공고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고 했죠? 계속 나옵니다. 1번 틀린 지문. 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 1번 틀린 질문. 2번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에는요.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서 그 이용 상태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 포함된다. 맞죠? 자,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결론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 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의 예견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취소 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자,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입영 이후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정부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해서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을 갖게 됩니다. 네.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입영한 후에도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겠죠. 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2번 가중 요건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 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에 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자, 공장 등록 취소된 후에 공장 시설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이나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관계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 등록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게 인정되고요.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여전히 제명 의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게 인정된다? 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제명 의결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된다고 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취소로 인해서 최소한 제명 의결 시부터, 그죠? 제명 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에요, 돈. 자, 월정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월정 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그 제명 의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 하겠습니다. 고르라. 행정청의 확약. 자, 1번 행정청 확약에 대해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확약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행위예요?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대 명백하에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권한 있는 기관, 예를 처분청 등이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이런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1번 틀렸어요. 2번 재량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죠.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약을 할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 견해가 대립이 됩니다. 여기서 부정설도 있고 긍정설이 있어요. 부정설은 당연히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 확약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요. 하지만 통설과 판례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청은요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견해고요. 자, 긍정설 중에서 다시 허용되는 근거가 좀 달라요. 판례는 신뢰보호설을 봅니다. 신뢰보호설. 자, 기억하시죠? 신뢰보호설. 즉 법적 안정성에 바탕을 둔 신뢰보호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로서 공법의 영역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이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신뢰 보호설에 따른다. 자, 그래서 2번은 어쨌든 법적근이 있어야 된다. 틀린 질문이죠. 자, 3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자, 확약은 행정청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맞습니다. 자,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이나 또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요. 그 자체에서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즉 공적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견해 표명은 행정청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4번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없죠. 자, 확약, 여러분 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돼요. 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도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요. 네. 어쨌든 10번까지 가고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쇼트워드를 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40문제씩 매일매일 풀어보셔야 돼요. 네. 좋든 싫든 최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40문제는 풀고 복습할 때 5단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기본서 보셔도 되고요.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전에 과목별 20문제에서 40문제는 꼭 푸셔야 된다. 누차 재차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